그럼 1부에 이어서 2부 한번 진행해 볼게요. 올해 미국 주식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좋은 때가 계속 될까요? 아니면은 뭐 조정이 올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이익 성장률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271불입니다. 추 1년 동안의 어닝 퍼 셰어가 271불로 역대급으로 높은 수치이고요. 23년 초에는 225불이었으니까 1년 전 대비해서도 상당히 많이 오른 상태예요. 이거는 좋은 신호이죠. 그만큼 기업이 돈을 많이 벌고 있다라는 거니까. 그리고 기울기도 보시면은 급격하게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완만한 게 아니라 급격하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돈을 잘 벌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주가를 견인하는 요소가 될 걸로 보이고요. 그게 끝이 아니라 이익 성장은 보통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에 의해서 더 크게 이루어질 거라서 기업들의 마진 성장률은 더 높아질 것이다 라는 예상도 해봤습니다. 보시면 영업이익 성장률 사이클에서 최상단에 위치해 있고요. 보시면 13.5%로 가장 높은 수치에 위치해 있다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올해 S&P 500이 12에서 15% 오를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3년도가 기술주 위주로 해가지고 올랐다고 한다면 24년은 뭐 기술주가 굉장히 좋았지만 11개 섹터 전반적으로 퍼져 나가는 흐름이었고요. 하반기 들어서 그 중에 7개 섹터는 두 자릿수 성장을 했습니다. 특히 스몰캡, 미드캡, 금융, 원자재 괜찮았고요. 아직 스몰캡, 미드캡 같은 경우에는 그 라지캡 대비해서 많이 못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더 상승 여력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금융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수혜 섹터로 구분이 되죠. 그래서 올해도 좋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한번 지켜보자고요. 이제 25년은 확장이 지속될 거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23년은 기술주에 국한되어 있었다면 24년은 11개 섹터 전반적으로 퍼졌고 25년에는 더 큰 확장이 이뤄질 거라는 거. 그로 인해서 올해 S&P 500은 12%에서 15%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은 대비하셔야 되고요. 작년에 조정이 오긴 했는데 200일선 밑으로 떨어졌던 적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떨어진 게 8.5%밖에 안 되니까 두 자릿수 하락 가능성은 있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두 자릿수 상승 확률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S&P 500 평균 상승률이 보시면은 약 9%인데 지금까지 1950년 이후로 딱 그 평균 수준만 오른 경우가 4번밖에 없어요. 되게 놀랍지 않나요? 1950년 이후로 평균 수익률 9%였던 적이 딱 4번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대폭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게 10%인데 10% 이상 오를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오르면 평균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두 자릿수는 기본으로 차고 오른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보시면 또 하락폭도 엄청납니다. 거의 10% 밑으로 떨어졌다라는 거는 10% 이상 떨어졌다라는 건 횟수는 적을지언정 하락폭도 어마어마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상승을 엄청 하거나 하락이 엄청 하거나 이게 이제 S&P 500의 전반적인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에 수렴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반적인 경제 분위기를 봤을 때 기업 이익 같은 것들을 봤을 때 상승 쪽에 더 쏠리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그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을 보일 것이다 라고 예상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정리하자면 이 견조한 경제 성장과 강한 기업의 이익 성장으로 두 자릿수 상승을 뒷받침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보시면 강세장은 짧게 안 끝나는 거를 알 수 있거든요. 과거에 11번의 강세장 중에서 5번이 짧게는 5년, 길게는 12년, 그러니까 지속이 됐어요. 보시면 짧게 5년, 길게는 12년인 거 보이시죠? 근데 현재 2.1년이 지난 시점이거든요. 여기까지. 한번 나머지 강세장들을 보자고요. 지금 2.1년이니까 뭐 최저 5년, 그리고 가장 길게는 12년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거니까 물론 이것만 가지고 단편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강세장이 그렇게 쉽게 짧게 끝나진 않는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보통 대통령 재임기 초기 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첫 번째로 돼서 첫 번째 임기 때보다 두 번째 임기 그 중에서도 첫 번째와 두 번째 해의 주가 상승률이 가장 좋았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 대통령이 처음 됐을 때,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처음 됐을 때인데 6.8%예요. 근데 재선에 들어섰을 때
9.6%이죠. 이게 첫 번째 해를 나타내는 거. 그 계속해서 보시면 재선일 때 첫 번째 해 때 9.6%, 두 번째 해 때 8.8이에요. 세 번째는 12%. 그러니까 재선일 때 1, 2, 3 해 때 되게 좋았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지금 트럼프 때가 이때겠죠. 그러니까 올해도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봤을 때 좋을 걸로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바이든 때도 그랬어요. 1년 차 때 좋았고, 2년 차 때 안 좋았고, 3년 차 때 엄청 강했고, 4년 차 때도 강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흐름이거든요. 첫 해 일반적인 흐름. 보시면 초기 3년차 때 이제 20% 올랐고 4년차 때 12%가 올랐죠. 바이든 때도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죠. 바이든 그 23년도 때 20 몇 프로, 23%가 올랐고 작년에 25%가 올랐으니까 보통 3, 4년차 때 강세인 거를 알 수 있듯이 이거랑 거의 비슷한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리고 올해는 금리 인하,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될 거고 고점 대비 마이너스 2% 내에 위치해 있을 거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이 4.75% 정도 되나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뭐 한 4.5% 정도로 볼게요. 그리고 한 1%가 지금까지 떨어졌잖아요. 올해 두 번 떨어진다고 하면 1.5%가 떨어지게 되는 건데 1980년 이래로 연준이 기준금리를 그 고점 대비 2% 인하로 인하했을 때 1년 뒤 주가는 항상 상승해 왔었거든요. 무려 20번 중 20번이 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고점 대비 2% 인하 이내에 있을 때가 20번이 있었는데 20번 중 20번이 다 1년 뒤 주가가 올라 있었고요. 평균 상승률은 14%였었습니다. 보시면 2년 연속 20% 이상이 오를 때 3년 차 때는 조정이 오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한번 볼게요. 그 지금까지 2년 연속 20% 강세장이 왔을 때가 이렇게 총 8번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두 번만 하락했습니다. 3년 차 때 하락했던 게 두 번이었고요. 7%, 18% 하락했을 때. 나머지 8번 중 6번은 다 올랐다는 거예요. 3년 차 때. 평균 12%가 올랐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놀랍게도 1990년대는 5년 연속 20% 상승했을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물론 뭐 닷컴 버블이 터지긴 했지만 이렇게 무자비한 시절도 있었다. 근데 총 20번의 강세장으로 확대해보게 되면 8번이 아니라 20번 전체적으로 확대해보게 되면 생각보다 약할 수는 있습니다. 3년차 때 보시면 2.1%로 가장 약하죠. 그래서 올해 약성장 할 수도 있는데 뭐 다양한 케이스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오를 수도 있는 거고 아까처럼 이렇게 약성장 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근데 아까 8번 중 6번이 그렇게 14% 이상 올랐던 케이스는 2년 연속 20% 이상 올랐을 때이고요. 지금이랑 똑같죠. 그리고 기준금리가 고점 대비 2% 이하일 때였으니까. 근데 이거는 2년 연속 20%가 아니고 강세장이었을 때 20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3년차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밸류에이션이 높다라는 부담은 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22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1년 뒤 PER을 보면은 22배로 굉장히 높은데 과거 26배가 최대였었거든요. 이때 닷컴 버블이 이었을 때. 그러니까 거의 그때 수준에 육박하니까 밸류에이션이 높은 건 맞아요. 그럼에도 저평가받고 있는 섹터들이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 중소형주 보시면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거든요. 지금 그 성장주 그리고 라지캡 이 굉장히 많이 지금 밸류에이션이 높아져 있어요. 계속 주가가 엄청 얘네들만 올랐잖아요. 반면 스몰캡, 중소형주는 이렇게 지금 굉장히 저평가 받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는 좋은 이유가 국내 경제 성장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니까 그로 인한 수혜를 볼 걸로 예상이 되고요. 국내 매출이 주된 매출원이기 때문에 달러 강세로부터 자유롭습니다. 해외 매출 비중이 낮거든요. 물론 높은 곳들도 있지만 낮은 곳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래프에서 보셨다시피 그 라지캡 대비해서 그러니까 대형주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다라는 세 가지 장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섹터로 봤을 때 뭐가 있냐? 산업재랑 금융주가 괜찮을 것 같거든요. 지금 금융주는 여기 그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고 금융주는 이렇게 많이 저평가 받고 있어요. 산업재가 뭐냐면 제조, 항공, 철도, 운송 같은 분야를 얘기하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 그 미국의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죠. 그리고 보잉, 3M, 캐터필러.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 투자를 많이 늘릴 것이기 때문에 캐터필러 같은 것들도 수혜를 볼 걸로 예상이 되고, 뭐 비행기 제조 회사나 이런 일반 산업재 같은 것들이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고요. 주가로는 현재 주가 오늘자로는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금융주인데 뭐 다 아시죠? 은행, 뭐 투자은행이나 보험, 신용카드사 같은 것들. 예를 들어서 비자, 버크셔 해서웨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 모건 체이스 뭐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오늘자 기준으로 주가는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의 대표적인 수혜주, 금융 완화로 인해서 수혜가 예상되는 섹터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도 밸류에이션이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수혜까지 보게 되면 주가 상승이 더 큰 폭으로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S&P 500은 올해 12% 최소 그 정도 이상 상승하고 8번의 초강세장 중에 6번이 더 갔고요. 최소 5년에서 길게는 12년까지. 저밸류에이션 섹터 중에서는 금융주, 산업재가 괜찮아 보인다가 결론입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것들은 뭐 언제나처럼 뭐 제가 이거를 꼭 사라, 매도해라 이런 거는 아니고요. 그냥 참고차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저는 어떤 주식을 추천한다거나 사라고 이렇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책임은 다 본인한테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현 상황과 과거 데이터 같은 것들을 통해서 분석을 해본 거고요. 제가 틀릴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에 그 점 유념하셔서 투자에 그냥 참고 자료로서만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다음 방송에서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